자, 오늘 이제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하고 좀 마무리를 짓는데, 오늘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지금 프린트가 이번 주가 못 나갔죠.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깜빡 잊고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죄송하고, 또 이따가 받아서 1시간 정도 풀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나갔던 프린트물 좀 질문 좀 받고 수업 진행하죠. 지난주에 나갔던 프린트물에 우선 질문이 들어왔던 이 내용이 지난주 거 프린트물. 지금 문제 나가는 이 프린트물 있죠? 이 프린트물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 프린트물이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엮어진 지문들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꼭 반복 학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프린트물의 이 영역만을 잡아주시고 시험장 가면 고득점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합격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문제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영역이 그대로 나오니까 이 영역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잡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자, 지난주 문제 중에서 이제 일단 질문거리가 나오는 게, 자, 봅시다. 우선 89번 문제예요. 89번 문제. 자, 우리 89번 문제는 우리 식국태 유학집을 한번 봐요. 식국태 유학집에, 자, 식국태 유학집에 22쪽이에요. 22페이지. 22페이지 봤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7번에 도시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 지역이 어떻게 들어온 거냐 하는 내용. 자, 그 다음에 8번이 도시지역 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 지역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지정의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7번에 도시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들어가면 건폐율, 용적률, 이 높이 제한 등을 갖다가 완화시켜요. 자, 완화하는데 우선 1번을 보면 기반시설 부지 제공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렇게 이제 땅을 좀 기부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좀 완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완화하는 것도 밑도 끝도 없이 완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 수치 그대로 집어넣어서 여기에 나온 것만큼 완화를 하는데 아무리 많이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내에서는 1.5배 건폐율, 용적률은 2배, 이걸 넘어설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잠깐만 여기 한번 봐요.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돼요. 지구단위 이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시지역 내에도 지정할 수 있어요. 도시지역 요 안에 내 지정할 수 있고 안에 지정할 수 있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이 밖의 지역에 지정할 수도 있죠. 꼭 시험 문제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 내만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큰일 나고 다 지정할 수 있다. 일부 지역 단위로 일단 건축물과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밝히는 거 이것 자체가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죠. 여기 지금 건폐율 150이에요. 그 다음에 용적률에 있어서 200입니다. 200%. 자, 요거 완화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이제 외의 지역도 마찬가지로 건폐율 150, 용적률에 있어서 200% 요걸 갖다가 완화하는데 이제 법조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세히 읽어보면 건폐율 150, 용적률 200은 이건 1.5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1.5배, 2배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1.5배, 2배. 해당 용도 지역에 있어 건폐율과 용적률에 1.5배, 2배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우선 도시지역 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완화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시적 외의 지역이다 하면 이 내에서 완화한다, 이 범위 내에서 완화한다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이제 결론적으로 건폐율 상한치 1.5배, 용적률 상한치 2배까지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은데 왜 이렇게 썼느냐 하는 거죠. 요건 초과할 수 없고 요건 범위 내에서 완화한다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요건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은 도시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요. 우리 천안시에 내에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신방지구에서 또는 여기에 두정지구에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면 이미 여기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도로 부지 빼줘야지. 그 다음에 이 신방 도서관 부지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각종 공공시설 부지, 근린공원 부지 빼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도시적 내다 하면 반드시 뭐와 관련이 있냐면 기부 체납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기부 체납과 관련이다. 기부 체납에서 이 채자가 어휘로 하면 안 돼요. 기부 체납 대체로 모델하우스 가면 기부 체납 이걸로 돼 있어요. 이걸 되어 있으면 이걸 매직으로 해서 고쳐놔. 아이고 이게 잘못된 용어예요. 이게 요건 이제 이 채자는 지체한다 할 때 채자고, 여기서 나오는 이 채자는 채택한다 할 때 채자예요. 그렇죠? 채택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책으로 이번에는 공법책을 갖다가 이 책으로 갖다가 채택하겠습니다 할 때 쓰는 채거든요. 요 책으로 시국대 교재는 요 책으로 채택할 겁니다 할 때 쓰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부 체납이라는 게 이게 영어가 아니고, 젊으신 분들은 영어로 알고 있는데 영어가 아니고 한자어예요. 기부하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 체납을 써버리면 기부하면 안 받아주겠다, 지체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행정청과의 증여 계약을 우리가 기부 체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을 조금 내준 사람보다는 땅을 많이 내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내준다 하더라도 요걸 넘어설 수는 없다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수식이 있는데 이 수식이 바로 22쪽에 거기 보면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이렇게 나와주죠.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곱하기에 1 플러스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나누기 원래 대지면적이에요. 자, 요건 직접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게 안 이어지니까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런 뜻이라는 것만 알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가 지금 89번 문제예요. 자, 89번 문제. 자, 문제 지난주에 나갔던 프린트물. 자, 문제 89번 문제 보면 구토기 법령상 도시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요. 그래서 건폐율을 건축하려는 자가 1000제곱미터의 대지 중 6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최대 건폐율은 얼마가 되느냐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가로 열고 당의 대지 및 공공시설 제공 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50%다 이런 말 나와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자, 보고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이게 이제 갑이라는 자가 1000제곱미터의 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600제곱미터를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600제곱미터. 요걸 기부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해 지역에서 건폐율이 지금 50%를 적용받는데, 여기에서 완화할 수 있는 최대 건폐율이 완화 가능한 최대 건폐율이 얼마냐.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상한치를 구하시오. 지금 요 내용인데, 요게 지금 몇 퍼센트나 되느냐 하는 내용인데, 요건 지금 수식에 집어넣어야 돼요. 수식에. 그 공식이 이제 22쪽에 나오죠. 거기에 그대로 한번 해보죠.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얼마냐면 50%를 적용받아요. 자, 이거 곱하기 대괄호 열고 1 플러스 그 다음에 나누는 거지. 600제곱미터를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 원래 대지로 1000제곱미터분의 60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0.6이 되는 거라고. 0.6에 2를 더하면 1.6이 되는 거지. 1.6. 그래 안 그래요? 어디 가니까 1.7이라고 빡빡 우기던데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제 그건 0.6하고 1하고 더하면 1.6 이렇게 돼야 돼. 거기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요. 각자들 해와야지. 예. 그래서 1.6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가 되냐면 80%가 되잖아요. 자, 이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땅을 많이 내준다 하더라도 건폐율은 1.5배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이 70% 받으면 1.5배 초과해보면 어떡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1.5로 기울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땅을 많이 내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답은 그렇지. 정답은 75%가 정답이 되어진다. 이런 내용이요. 예? 주무세요? 자, 이게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왔고, 제가 질문 많이 들어온 것부터 일단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91번 문제. 91번 문제에서 또 많이들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91번인데, 자, 잠깐만. 시끄러봐. 맨날 25점 나오면서 떠들고 있어요. 그래도 30점 이상은 나와야지. 자, 91번 봐요.
자, 우리 성장 관리 방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성장 관리 방안 딱 나오면 어디를 떠올리라 그랬어요? 그래 그걸 떠올려야 돼. 지금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곳이 딱 한 곳밖에 없다. 한 곳이다. 이게 바로 세종시예요. 세종시. 세종시. 그래서 연남면, 연서면, 장군면 그 일대에 약 5제곱킬로미터 요 정도밖에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이. 세종시 꼭 떠올려야 돼요. 왜 이 성장 관리 방안이 이렇게 수립되는 거냐 하는 거. 자, 요게 이제 세종시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세종시에 있어서 이게 세종시 신시가지 조성이에요. 중앙행정기관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인근 지역에 연서면, 연남면 그리고 장군면 일대에 복숭아밭을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자기 멋대로 복숭아밭을 밀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막 원룸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룸에서 한 사람만 살면 우리 같은 사람이 살면 괜찮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젊으신 분도 살 수 있고 또는 여기 이제 초등학생까지 여기에 살아요. 이렇게 되면 학교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은 기반시설은 세종시장이 내가 설치해 줄 거니까 단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해 주겠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하겠다는 뜻이에요. 토지 해당 사항 없어요. 그래서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방안 이렇게 난개발의 여지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자,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이게 바로 성장 관리 방안이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토지의 땅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용 계획이라든지 가로구역으로 둘러싼 일단은 구역이라든지 또는 획지 규모라든지 구획된 토지 뭐 이런 땅에 대한 내용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다. 관련이 없다. 성장 관리 방안. 자, 그러면 성장 관리 방안은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방안을 얘기하는데 이 성장 관리 방안을 누가 수립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수립하는 거야. 이렇게 난개발되니까.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누구야? 도시군 쓰지?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난개발의 여지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지역 내에서는 난개발의 여지가 없겠지. 그래 이게 시골이라고. 시골 중에서 유보용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유보용도다. 이게 바로 유자생계다. 유자생계 잡아야 돼요. 유자생계 꼭 잡아요. 유자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해서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다. 꼭 잡아야 돼요. 자, 이걸 꼭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보용도 지역에서 즉 난개발의 여지가 개발 압력이 높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자기네들이 아무렇게나 개발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성장 관리 방안이다. 자, 그러면 성장 관리 방안은 이게 수립하는 절차가 있다고. 여기까지는 알 거 없어요. 수립하는 절차까지 언제 다 이런 걸 갖다가 공부하냐고. 절차. 이 수립 절차는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기울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토기법률에 우리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절차를 기울여 놓고 있는데 요걸 보면은 이제 주민하고 해당 주민의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주민하고 지방의회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자 이 내용이 있어. 이제 의견도 청취하고 자, 그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과 이렇게 협의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도 거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이제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치자 이런 얘기가 나와. 제가 이제 그 통영무역회사에 가가지고 이 심의는 왜 거치는 건가 이런 얘기도 내가 할 거야. 잘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때도. 자, 이런 절차를 거쳐요. 이런 절차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와 좀 비슷하다고 해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이 절차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다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장 관리 방안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법 조문을 보면 설명 한번 잘 들어보자. 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야. 최고 난이도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 틀려. 우리 절차를 보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기울되고 있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기울되고 있어요. 법률에서 기울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서 기울되고 있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대통령령을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생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생략. 이 생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협의심의에 관해서는 생략이 기울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만 기울되어 있어요. 요것만 10% 이내 범위 내에서 변경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지면 성장관리방안 구역에 있어서 10% 내에서 이 변경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의견 청취를 생략한다는 말이 있어요.
의견 청취를 생략하자. 이 의견 청취를 생략하는 거지 협의 심의를 생략한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걸 생략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우리 요약집 지금 요약집 가져오신 분 있어요? 요약집 한번 봐봐. 성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개발행위 편에 나와. 뒤쪽에 한번 보자고. 51쪽에 나와요. 성장 관리 방안에 거기 봐봐. 10% 이내에서 우리 변경이 들어갈 때 생략한다는 말은 아예 살림을 해라. 살림을 해. 뭐가 나와요? 의견 청취 생략이야. 협의 심의 생략이야. 한번 봐. 그렇지. 의견 청취 생략이지? 그래요. 그거예요.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원위 취해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요. 아이고, 따라서 오고 있네. 자, 거기에 91번에 보면 1번 성장 관리 방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자, 도시군수가 수립한 개발행위 확권자가 수립하는 거예요. 맞죠? 자, 2번에 성장 관리 방안은 유보용도 지역 네모였고, 자, 수립할 수 있으나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에 20% 동그라미 치고 보존용도 지역 미줄거에 일부 포함할 수 있다. 잠깐만. 이 내용이 기반시설 설치 때문에 그랬다 그랬지? 내가 여기 한번 봐요. 원래 보존용도에는 절대 안 돼.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보존용도 안 됩니다. 유보용도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용도에 수립할 수 있다면 틀려버릴 거예요. 원칙 안 되는 거고. 원칙 이렇게 되는데 유보용도인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했더니 그 주변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게 보존용도인 농림지역에 에워싸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기반시설 이게 이어줘야 되잖아. 이게 도로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그러다 보면 보존용도 일부가 편입이 되겠지. 그래서 20% 범위 내에서 이게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예외야. 원칙의 규정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맞는 내용이고. 자, 3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밑줄, 건폐율, 용적률, 밑줄에 관한 사항은 성장 관리 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주죠. 자, 그러면 기용되어야 한다. 기반시설,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딱 여기서 끝나지? 의무적 포함사항 2가지.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지구단위 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 2가지 기용되어야 한다. 기반시설,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최고 한도, 최저 한도, 건축물 높이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 구분을 꼭 해주셔야 돼. 그거 하고 맞는 내용. 자, 4번 보면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특별시장은 전체 면적의 10% 이내를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지방도시기능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걸었고 이걸 생략하는 게 아니고 지방의회 주민의 의견 청취죠.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의견 청취를 생략하는 거지 10% 이내 범위에서 변경 들어가는 게 협의나 심의를 생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게 틀렸고. 자, 5번을 보면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사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이나 지방도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일단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 밑줄 2줄. 제가 심의 생략해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제가 동영목에서 가면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심의를 거치는 사유부터 왜 거치는 건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리를 이제 그때 하도록 하고. 우리 성장 관리 방안이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런 말이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무조건 심의 생략해. 왜 그래? 심의 거쳐서 나오잖아. 이런 데가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그거 역시 마찬가지 심의를 거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심의 거친 지역이니까 또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야. 지금 내용 됐어요? 예. 자, 그 내용 잡아주고.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 밑에다가 하나 더 써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 하나 더 써놔야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 하나 더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거리가 또 나왔던 게, 질문이 나왔던 게 우리 197번. 97번 문제. 선생님들 이 97번 문제는 정답 없어요. 다 맞아요. 그죠? 97번 문제 다 맞다. 이제 빵점은 없지? 한 문제는 맞췄으니까. 97번 문제 이거 다 맞아요? 그 내용은 우리 다시 오늘 이제 C국테에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게요. 일단 다 맞다. 모두 정답이다. 이렇게 하고 자, 넘어가서 103번 문제예요. 또 많이 나왔던 게 103번 문제.
질문 많이 나왔던 게 이제 103번 문제인데,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03번. 자, 잠깐만요. 103번 문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사업이 이렇게 달동네 사업이다. 달이 제일 먼저 뜬다. 정비 기반시설 극히해라. 과도하게 밀지도 우량 건축물. 자, 요걸 보면은 시행 방식이 시소타기 지쳤수 이렇게 갑니다. 시소타기 지쳤수 이렇게 가죠. 오늘 좀 공부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해보는데, 제가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 하면 여기에서 이제 어린애들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시소 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시소 타기 지쳤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지금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좀 연상을 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 되면 이건 이제 어린애들만 결국에는 따로 놀 때 걸린다. 따로 놀 때 이렇게 여기까지 잡아야 우리가 이제 다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잡아주셔야 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첫 번째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 되면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에 걸리는데, 원칙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그런데 요것만큼은 관리처분과 수용 있죠? 관리처분과 수용 이 방식은 그러니까 이것만 그렇겠지. 이것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 방식으로 해 들어갈 때는 이 사업구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하면 15층, 18층까지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18층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요. 여기 달동네는 주로 무슨 지역이야? 용도 지역 자체가 녹지 지역이겠지. 주로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이야. 이런데 밀어버리고 아파트 들어앉히겠다 하는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는 얘기를 18층 아파트 들어앉히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서울에서는. 자, 그러면 관리처분과 수용 방식으로 들어갈 때는 제3종이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결정고시 된 곳으로 본다. 에 걸리는 말이야. 20, 30층 이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주택 짓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이 임대주택 짓겠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만 그런 거야. 관리처분과 수용으로만 들어갈 때만.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 잘 봐주셔야 돼. 자, 그래서 임대주택을 우리 뉴스테이가 바로 법정용어로 뭐라 그래? 기업형 임대주택이라 그래.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요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니에요. 중산층 임대주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가 막 60만 원, 80만 원 나와. 이게 중산층 임대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층 임대주택은 바로 이거야.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 임대주택. 아무튼 결론은 공공이 됐든지 기업형이 됐든지 임대주택을 갖다가 자, 요것을 200세대요. 200세대 이상 건설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는 3종이 아니고 그래 준주거 지역으로 이것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에 다 걸리는 거야.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 내용이 지금 시절됐는데 이 내용이 시험법에 해당이 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잡아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국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 사업구역에서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한다, 안 한다. 이걸 적용하지 않겠다.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니까? 건축물의 높이 제한, 놀로 이렇게 발음한 거예요. 높이 제한. 여기도 공동주택만 해당 사항이지, 단지 내 상가인 복리시설에 해당 사항이 없다. 공동주택만 해당 사항이요. 공동주택만 높이 제한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이게 바로 대지와 도로요. 대지와 도로. 대지는 반드시 접도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나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1m, 1.5m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해당이 되었죠. 이 내용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1번을 보니까 사구역에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자, 2번은 정규격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2종 일반주거적 밑줄으로 결정고시 등 것으로 본다. 맞죠? 예. 자, 원칙이에요. 2번이 원칙 이렇게 써놓고 3번이 이제 예외로 가는 건데 2번에서 관리처분 계획 네모 시행하는 경우 밑에다가 하나 더 써놔야지. 관리처분 수용 방식으로 가는 경우 제3종 일반주거적으로 결정고시 등 것으로 본다. 밑줄 맞죠? 예. 자, 4번 위에 2에서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자, 시행하는 경우 제3종 일반주거로 결정고시 등 걸로 본다. 거기 수용 방식 나오네. 수용 방식 괜히 아는 체 했네. 다른 데서 엄청 웃어 이런 것도.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 천안생들은 워낙 얌전해가지고 웃지도 않아. 다른 데는 막 책상 막 두들고 난리나고 포복절도야. 다른 데서 포복절도는 이 천안에서는 스마일이야. 스마일. 자, 봐 5번 위에 2, 3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준주거지역이다. 준주거지역.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임대주택이다라는 말 나오고 200세대다 이런 말 나오면 준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104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4번에서 또 질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우선 많이 들은 것부터 제가 설명하고 또 질문 받게요. 자, 104번 도시비 주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 밑줄 거예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한다. 대표적인 게 무슨 놈의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항토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한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과밀력 채권에게 위치하지 아니한 밑줄 그어야죠. 수도권의 과밀력 채권에게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예요. 과밀력 채권에게 위치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 천안 이렇게 써놔야지. 천안시 여기 쌍용동에 쌍용 아파트 5채 가지고 있다. 갑이라는 자가. 그러면 5채 다 받는 거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에 근로자의 숙소 밑줄 긋고 3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밑줄 그어요. 1000채 가지고 있다면 1000채 다 받습니다. 자, 우선 5번 기숙사 용도 밑줄 긋고 자, 4번을 봐요. 4번을 보면 수도권 과밀력 채권에게서 투기과일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자, 수도권 과밀력 채권에게서 밑줄 그어요. 투기과일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이거 뭘 떠올리라 그랬어요? 고양시 떠올리라고 했어요. 고양시라고 한번 써봐. 고양시다 이렇게 되어지면 주택 재건축 사업한다 하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받는 게 아니야. 수도권에서는 그렇지 3주택이지 3주택까지 한정한다. 3주택 이하로 한정해. 그러니까 갑이라는 자가 저기 고양시의 행신동에서 은빛마을 거기에 5채를 가지고 있다. 주택을 이렇게 되어지면 재건축 사업할 때 3채까지 받는 거예요. 3채까지 3주택 이하로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4번이 틀렸다. 3주택까지 받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게 109번 문제. 자, 109번 문제가 또 질문이 많이 나왔죠. 109번 문제. 자,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조 안전을 확인해서 자, 설계자가 이걸 갖다가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국대 교재에 우리 그 건축법 파트를 보면 82쪽에 나오네. 82페이지 참에 83, 82, 82쪽 구조 안전 확인. 자, 82페이지 시국대 82쪽을 딱 보면 구조 안전 확인 이런 말 나오죠? 자, 요게 이제 거기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는 간혹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1, 2, 3, 4, 5, 6, 7, 8. 자, 요거 할 때 자, 잠깐만. 요거 할 때 이제 이걸 어떻게 잡았느냐. 요거 할 때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잠깐만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거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삼촌이 죽게 되는 게 어떻게 죽게 되어지느냐 하는 걸 그림으로 그렸었죠. 삼촌이 죽게 되는 모습. 자, 삼촌이 죽게 되는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요게 이제 3m 이상 돌출됐다. 3m야. 3m 이상. 3m 이상 돌출된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제일 끝에 나오는 8번이죠, 이게. 그죠? 자, 여기에다가 밧줄을 이렇게 쭉 늘어뜨려가지고 여기서 삼촌 붙잡아 이렇게 된 거야. 삼촌 여기 밧줄을 붙잡으라고. 잡고 있으면 살아남는 거고 하루 종일 이걸 잡고 있다가 놓아버리면 이제 떨어져 죽는 거야. 엄청나게 재미난 건데. 참말로. 자, 그래서 이제 요 3촌, 그래서 3층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이게 1000제곱미터에서 3촌 해가지고 10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이게 바뀌어졌어요. 이거 잡아주셔야 돼. 이게 개정됐어. 500이요, 500. 예. 이게 1000제곱미터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게 삼촌이 떨어져 죽었다 그러니까, 감탄사, 독립어. 웃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아침도 안 나가요? 자, 이거 몇 메타 높이까지 들어올렸어요? 13m까지. 우리 이제 공수부대 이렇게 출신들은 또 잘 알아. 그 높이가 이제 아주 공포심을 많이 자아내는 이러한 높이인가 봐. 13m까지 이렇게 들어올렸다. 이렇게 13m 이상 건축물. 응? 그러니까 가만히 붙잡고 있다가 떨어져 죽어. 아니, 마구 둥둥거려. 그렇지, 마구 둥둥거리지.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야. 마구 둥둥거리. 마구 둥둥거리 이렇게 되죠. 마구는 무슨 말이냐면 처마 높이가 9m예요. 9m 이상.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m 이상이다. 경관, 즉 기둥이 없으면 내리벽과 내리벽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이다. 둥둥거리열.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삼촌의 지문을 보고 살았다. 이게 이제 지진구역 안에 또는 문화유산이다. 이 내용이 나오죠. 다 정리됐죠? 이겁니다. 자, 이건데 거기서 다시 한번 자세히 잘 보면, 자, 1번을 보면 층수가 3층인데 그게 가로 열고 이 부분이 신설이 됐어요. 신설됐다. 대지가 연약해서 건축물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까지입니다. 이게. 요 내용이 신설. 밑줄 그어놓고 신설 써놓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연면적으로 500제곱미터 이상인 이 건축물 이렇게 나오죠. 이게 1000제곱미터가 이제 500제곱미터로 바뀌어졌는데, 다만의 동그라미 쳐요. 다만의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다. 내용 됐나요? 자, 그러면 창고 이런 것이 나와. 자, 그럼 한번 봐봐. 자, 109번 문제 한번 보면 층수가 3층 이상의 건축물. 내용 되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창고 축사로서 하면 안 되지. 일반 건축물이야 되니까. 일반 건축물이지 창고, 축사 이런 것은 괜찮아. 무너져 버렸다면 뭐 도살장에 갈 것도 없지. 너무 했지, 그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자, 2번이 틀렸고 그건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번은 둥둥거리열. 이게 이제 클라이맥스야. 둥둥거리열. 아까 안 웃었을 때 안 했어야 돼. 자, 5번에 지정구역 안에 건축물 밑줄 그어놓고 지문을 보고 알았다. 문화유산 이렇게 되지?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13번에서 질문이 또 나오더라고요. 자, 113번 문제를 보면 다음은 주택법령 규정에 의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세대구분형 이렇게 됐으니까 형형형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지? 아니 세대구분형이 아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형형형이지? 도시형 생활주택이 형형형이지? 자, 도시형 생활주택 한번 형형형 한번 해봐. 도시형 생활주택이 참 형형형.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하고 원룸형 주택 이렇게 나와야지. 단지형 원룸 주택 하면 틀린다고. 원룸은 단지를 이룰 수 없다. 꼭 잡아야 돼. 형형형 들어가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하면 이 평수가 넓은 거, 큰 걸 갖다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에서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공급하는 거죠. 인기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요즘에는 이제 지방도 많이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얼마까지 공급할 수 있느냐 하면 전체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 그러니까 1000세대다 하면 150세대까지 이게 공급이 가능하지. 아니, 3분의 1 참. 3분의 1. 네. 자, 3분의 1. 내가 왜 그러나? 오늘 월요일이라 정신이 좀 없어요. 죄송합니다.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900세대다 하면
3분의 1이니까 300세대까지 이내에서 이제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형용형인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 반드시 도시형 내만 건설하는 거야. 도시형 내만 건설한다는 거. 도시형 내만 건설한다는 거. 몇 세대? 그래, 이거 중에 300세대 미만이다. 300세대 요 미만으로 해서 이게 도시형 내만 공급 들어가는 거. 국민주택이요. 국민주택 규모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공급이 들어가. 자, 그래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자, 300세대 미만 1번 봐요. 300세대 미만 밑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밑줄 커요. 자,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지?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내용이야. 이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제일 중요한 게 5번. 5번 한번 봐요. 그 전체 호수로 보나 전체적인 주거 전용 면적으로 보나 3분의 1을 넘었으면 안 돼요. 3분의 1 동그라미 치고 넘지 아니해야 한다. 그거 하나 잡아주고. 자, 거기 이제 질문이 많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질문거리 우선 없어요. 여기서 한번 받겠습니다. 질문거리. 다른 문제. 없으면 바로 진도 나가야 돼요. 자, 오늘 2시까지 해서 정비법까지 마무리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시국기 교재 봐요. 이따 질문하고 안 풀으신 분들은. 오늘 원장님이 지금 복사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원장님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세요. 자, 33쪽. 시국대 33쪽. 자, 시국대 33쪽. 제가 특별히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그림을 연상해야 돼, 이제 머릿속에. 그림 안 그릴 거니까. 그림 그려가면서 하면 이제 또 시간 걸릴 거니까. 그지? 예, 시간 걸리니까 그냥 할 거예요, 이렇게. 쭉쭉 읽어가면서. 자, 우선 33쪽에 보면 정답은 전부 다 넘겨보면 밑에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자, 잘못된 부분은 저한테 좀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자, 정답이 잘못된 게 하나 있었다 그랬죠. 우리 선생님 몇 쪽에 정답 잘못된 게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그 고친다 해놓고는 못 고쳤네. 한번 알려주세요. 저도. 예? 17쪽에. 자, 다 한번 고쳐야 되겠어요. 17쪽에. 자, 17쪽에 동그라미 4번에 4. 보존지구. 여기에 보경이가 중학생. 중요시설물인데 중심지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중심지가 아니고 중요시설물. 중심지가 아니고 보경이가 중학생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중심지가 아니고 중요시설물. 답이 잘못됐다고. 답이. 이따가 해.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해.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니, 설명은 제대로 했어요. 답이 잘못됐지. 답이 잘못됐지. 자, 33쪽 한번 봐요. 고맙습니다. 자, 33쪽 보면 도시개발법 나오죠? 우리 도시개발법이다 하면, 야, 우리, 자, 바로 들어가요. 도시개발 사업 계획 이렇게 나오지? 우리가 신방지구를 어떻게 신시가지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려면 계획 이시 해야 돼. 계획 없이 해야 돼. 그래, 계획 이시 해야 돼. 이시가 중요한 거예요. 계획 이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눈사람 모형 연상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는 거라고. 이렇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계획관리지역에 이제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자. 이렇게 여기 이제 계획관리지역이라면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이런 데 지정하자 이런데요. 자, 그러면 이제 개발계획이 뭐냐 하는 건데, 자, 개발계획 내용도 밑에 나오고 하는데 1번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예외적인 사유 이렇게 나오죠. 밑줄 한번 쫙 커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는 거라고.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원칙이 안 나오고 꼭 이 예외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지? 위로 올라가는 경우,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걸, 우리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걸 떠올려야 돼, 이거. 시소 타는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 그치? 요게 이제 개발낙지가, 세발낙지가 아니야. 개발낙지가 균형을 잡고 있다고, 시소 타면서. 어미가 여기 잡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자식이 타고 있으면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이것도 연구 많이 한 거예요.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엄청 연구한 거예요. 잠 안 자고 연구했도. 정말로. 위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이게 이제 첫 번째가 공모하는 경우, 두 번째가 시골인데 이 시골이 자식도 균형 주고 이렇게 잡아가는 거라고. 자식도 균형 주고 이렇게 자식 균형 주고 있지만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이 내용이거든. 위로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뭐냐?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이야.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공모하는 경우 며칠 이상, 의무기간 며칠 이상이야? 옳지. 공모라는 건 공개 응모에 붙인다.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마곡 신시가지를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공개 응모 딱 붙이니까 친수변 공간으로 좀 만드는 신시가지를 조성해보자. 해서 워터프론트 시티라는 이게 그런 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그게 당선작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져. 그래서 이제 구역부터 지정하고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들이요. 공개 응모하는 경우 90일 이상 밑줄 긋고 그 다음에 2번에 다음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바로 가로 열고 시골 이렇게 써놔야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딱 묶어놓고 이거 무지하게 시험 문제 해마다 나오는 이게 영역이요. 이게 중요하다. 기억번이 바로 자연녹지 지역이죠. 그 다음에 생산녹지 지역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 100분의 30 이하가 되어 있거든. 자, 잠깐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한번 봐주셔야 돼. 우리 도시개발구역에 논밭이 있는 도시적 내에도 논밭이 있는 저기 어디 광덕산 그쪽으로 가서 신시가지 개발할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생산녹지 지역에 논밭이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하려면 전체 이게 지금 아산 가다 보면 대림아파트 쫙 나오고 그 논밭 일부를 포함했거든요. 논밭 있는 데다가 도시개발 못해요. 그게 논밭이 포함되는 게 100분의 30 이하가 돼야 된다고. 생산녹지 지역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생산녹지 지역에다 대부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야. 전체 구역이 100분의 30 이하가 돼야 돼.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자식 생을 식으로 읽어버렸습니다. 도시적 외유지역인데 문제는 도시적 외유지역 시험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이걸 관리지역이나 농림적으로 바꿔버린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 시험 문제고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 또. 관리지역이나 농림적으로 바꿔도 도시적 외유지역이야. 내용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 균형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외된다는 말 나오죠?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외 밑줄 그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면 대청봉 한가운데다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시가지를 조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 균형 발전이라 하더라도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잠깐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개발행위는 전국도 어디나 일어나죠. 그죠?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전국도 어디나 일어나는 게 아니오. 이 도시개발 사업은 할 수 없는 곳이 우리 보전녹지 있잖아요. 보전녹지 절대 안 됩니다. 보전녹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다가 이 봉수산 밀어버리고 할까?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잖아요. 이거 안 된다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 된다니까. 이런데 대청봉 한가운데 밀어버리고 그거 할까? 안 돼. 안 돼. 꼭 여기. 아무 데서나 할 수 없다는 꼭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리얼번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이 포함되는 주거 동그라미, 상업 동그라미, 공업 동그라미 쳐야 돼요. 녹지지역 없죠. 자, 학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에 있어서 이것도 100분의 30 이하, 30% 이하가 돼야 돼. 근데 요거 이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여기 봐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이게 주거 상업 주거 지역이 된다, 상업 지역이 된다, 공업 지역이 된다. 어떤 이게 전체 구역에 100분의 30 이하가 될 때 이걸 시골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내용 이해가 돼요? 그거 꼭 잡아주셔야 돼. 그런데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건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주거 상업 공업이라고 안 나와. 이렇게 나와. 그냥 단순하게 주거 지역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이렇게 나온다고. 그거 가능하지? 그래. 그렇게 나와. 자, 그것도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동글배기 2번 개발계획 수립 시 이 동의요건. 자,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네모 요건 없고 환조 용용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이거 잡아야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밑줄 그어야지.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 환조 용용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잡아야 돼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3분의 2,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3분의 2라고 써놓고 밑줄 그어야죠. 자, 해답은 뒤에 다 있습니다. 해당하는 토지 수에 못 적으면 쉬는 시간에 적으세요. 그 지역의 토지 수야 총수 2분의 2 이상이죠.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만 동글배기 치고 별표 치고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 낸다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모였어야죠. 행정처인 경우는 행정편의주의 원칙에 의해서 빠졌다니까. 제일 처음에 이 법이 제정됐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년 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받을 필요가 없다, 여자들은. 자, 그래서 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3분의 2, 뭐 2분의 1 동의 얻자 이런 얘기로 나와. 큰일 납니다. 그거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개발 계획 내용 나오죠. 자, 이 개발 계획이 뭐냐 하는 거예요. 개발 계획. 이걸 다 외울 수는 없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특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이야. 두 사람만 떠올려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되지? 개발 계획에 포함돼? 아니, 실시 계획에 포함되지. 실지포 잡아줘야 돼. 자, 그래서 명칭이다, 위치 면적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시행자 시행 방식 밑줄 그어야죠. 그 다음에 인도원 교환 보복 기재해서 첫 글자 한번 따봤는데 여기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안 외워도 괜찮고. 자, 시옷 부분부터 잡아야 돼요. 시옷, 이응, 지읒, 치읒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치읒번까지 이 네 가지 잡아놓고 별표 쳐야 돼요. 기수임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수도 나중에 임신할 수 있다. 나중에 나올 수 있다. 원래 개발계획이 먼저 나오고 이게 구역이 지정돼야 되는데 변경 지정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구역 지정한 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후에 나올 수 있는 게 기수임순입니다. 후에, 나중에.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잘 따져봐야 돼. 우선 잘 보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자, 시험번에 보니까 도시개발 구역의 밖의 지역이요, 안의 지역이요. 밖의 지역이라는 거 밑줄 그어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 기차 동그라미 쳐야죠. 그 시설을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밑줄 그어놓고. 자, 이 내용이요. 원래 기반시설 안에는 다 나와야 되는 거고, 저기 도시개발 구역 내에는 기반 설치 비용 부담 계획이 다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이고, 미리 이게 원래 4차선으로 이렇게 뚫리려고 했었는데 이걸 받아주는 게 나중에 이게 바꿔져요. 변경돼. 그래서 8차선으로 바뀐다고. 그럼 받아주는 게 8차선으로 받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변경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래서 기수임수는 나중에 나올 수 있다. 기반 설치, 비용 부담 계획. 도시개발 구역 밖의 지역이라는 거 조심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응번에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밑줄 그어놓고, 토지 건축물, 어업권, 과업권에 대한 세부 목록 밑줄 그어야죠. 자, 요걸 갖다가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요거 이제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다. 자, 넘어가죠. 숫자 동그라미 쳐놓고 기수임순 잡아갈 거예요. 자, 지읒번 보면 임대주택 건설계획 밑줄 그어요. 임해 동그라미 순환개발에 밑줄 그어놓고 순회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나올 수 있다. 그 가로 열고 나오죠. 시옷, 이응, 지읒, 치읒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보면 2번 한번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이렇게 나와주죠. 그렇게 나와. 자, 거기 보면 도시개발 구역을 갖다가 결합개발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 자, 분할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나눈다는 얘기니까 무슨 뜻이야 이게? 시행자가 각각 달리 나오고 조합이 달리 나오고 실시계획이 달리 작성된다는 뜻이고, 요게 결합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신방지구하고 저기 두정지구하고 결합한대.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걸 갖다가 신방지구하고 지금 저기 두정지구를 갖다가 이걸 딱 붙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본드로 붙이겠다는 뜻이야? 이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붙여 이게? 시행자가 하나로 나온다는 얘기야. 시행자가 하나로 나오고 실시계획 하나로 작성되고, 그래서 결합개발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자,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 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밑줄 그어놓고, 자, 세 번째 줄 끝에 1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였어야 돼. 왜 1만 제곱미터 이상인가? 도시개발 구역 지정 대상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 1만 제곱미터. 이따가 만주 상자 생산 한번 쉬었다가 한번 해볼 거예요. 쉬는 시간 갖고. 자, 2번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자,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밑줄 그어요. 하나의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또 네모였어야죠. 경우로 한다. 자, 별표 나오죠?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하나 이상이 포함된 경우는 결합 지정한다. 이 말 나와요. 앞에서 딱 묶어요. 도시경관부터 시작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정비구역 밑줄 거기까지 딱 앞에서 묶어놓습니다. 이게 결합개발 사유라고 써놓습니다. 결합개발 사유라고 한번 딱 써놓죠. 분할개발 사유 없음.
결합개발 사유인데 이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결합개발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걸 갖다가 분할개발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는 자꾸 시험장 가야 되는데 순환개발 방식 잡아야 돼요. 순환개발 방식이다 하면은 시행자가 하나가 나와서 순환개발 방식을 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순환개발 방식 밑줄 그어놓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그거 별표 쳐야 돼요. 순환개발이다 하면 결합개발한다 분할개발한다. 결합개발한다. 결합개발 사유만 있다. 이거 중요하다. 면적 얼마다? 분할개발 결합개발이 대상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잡아주고 자 조금 쉬었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들어가겠습니다.